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기본적이라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종종 주식을 합법적인 도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고집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기는 하죠. 일단 주식은 직권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제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킨집을 하나 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이 필요하겠죠. 이 자본으로 각종 비용을 대야 하고, 추가적으로 이 치킨집을 차린 사람이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치킨집을 경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노동을 하고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벌어들인 수익은 이 치킨집을 차린 사람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치킨집을 혼자 차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치킨집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특정한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동 창업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무슨 회사를 차리기에는 자본금이 항상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창업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치킨집과 같은 회사를 차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A와 B가 각각 7대 3으로 자본금을 내서 치킨집을 차렸다고 한다면, 노동을 만약에 A와 B가 투자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7대 3으로 분배해서 하게 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수익도 7대 3으로 가져갔을 때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7대 3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과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현실에서 훨씬 많기 때문에 A가 혼자서 노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게 된다면 당연히 A 쪽이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A가 모두 가져가 버리면 당연히 3의 지분을 넣었던 B 역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절한 A와 B의 수익금 배분 비율은 7대 3과 10대 0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가? 이것은 A와 B가 적절하게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골치 아픈 문제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겠죠. 만약에 투자자가 3명이면 3명에서 각각 협상을 해야 할 테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와 같은 큰 기업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1000명의 투자자를 모은다면 현실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과 수익금 배분에 대한 협상을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간결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지점장 C를 두는 것입니다. 이 C라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일정 금액만큼 주고 노동과 경영을 하게 된다면 A와 B는 전혀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7대 3으로 배분하였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익금은 C 인건비를 제하고 난 수익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겠죠. 그렇다면 A가 여기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면 C 자리에 A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경영자로서의 C와 투자자로서의 A가 구분되는 형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배당과 인건비를 구분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돈을 투자한 주주와 일을 하는 경영자가
구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을 채택을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발한 발상은 바로 대항해 시대 때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덜란드에는 당시에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남아로 가서 후추하고 커피를 잔뜩 사와서 나의 조국 네덜란드에 팔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남아는 머나먼 곳이었고 필요한 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다행스럽게도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객출해서 이 회사를 차리고 동남아시아로 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은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증서를 각각 나누어 주면서 본인이 얼마나 금액을 투자를 했고 나중에 수익 중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표기를 하게 했죠. 이 증서에는 따라서 증서를 가진 사람이 신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몇 %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식이라고 부르기로 하면서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주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수익금을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수익금 또한 인건비와 비용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 중에서 2.4%만큼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배당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다음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라고 하는 일종의 투표회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임하게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각 투자자들은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2.4%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2.4%만큼의 투표권, 즉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증서를 매도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금과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는 이 증서에 귀속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주식 증서를 팔면은 증서를 산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이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에 후추와 커피를 실은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됐죠. 지금에 와서는 이 매도에 관한 권리가 마치 주식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이 어떠한 권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근본적인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식이 실제로 투자를 할 때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은 찍기를 잘해야 하는 게임이다 처럼 변질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전체의 99%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